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ML과 CSS에 대해 배워보는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CSS에 대한 개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펜 IO를 켜시고 저희가 시범용으로 태그를 하나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p태그 시범용 태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오른쪽에 CSS 칸으로 넘어가셔서 이 CSS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드펜 IO는 HTML과 CS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걸 나중에 직접 어떤 개발을 하실 때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던가 아니면 뭐 웹스톰 같은 이 IDE라는 게 있어요. 코딩을 도와주는 거기서 직접 연동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코드펜 IO로 조금 쉽게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CSS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p태그를 왼쪽에 줬잖아요. 그러면 이 준 왼쪽에 p태그를 어떤 값을 주고 싶으면 p태그를 이렇게 p를 입력하시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입력하셔서 이 사이에 원하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40픽셀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폰트 사이즈가 커지죠.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옐로우 주게 되면 이 p태그 전체에 지금 칸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보이시나요? 가로치까지. 이게 왜 이러냐면 p태그는 블록 태그예요. 블록 태그는 부모 요소의 영역의 100%를 넓이의 100%를 상속받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넓이가 채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가 이 스판 태그에 시범용 태그, 이거 원으로 하고 위에 거는 스판 태그에 시범용 태그 2 이런 식으로 하나 스판 태그를 만들고 똑같이 값을 줘보도록 할게요. 스판 태그, 태그 선택자 중괄호 열고 닫고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번엔 그린 이런 식으로 주고 폰트 사이즈는 40픽셀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네, 위에 있는 p태그는 가로의 넓이 전체가 100% 화면을 끝까지 쭉 차지했지만 아래에 있는 이 스판 태그는 자기 자신의 영역만큼밖에 백그라운드를 칠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CSS로 알아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의 넓이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CSS에 대한 적용은 바로 이렇게 적용하고 싶으신 태그를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속성값을 주시는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 지우고 이번엔 div 태그를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div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div 태그 안에 p 태그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p 태그 예를 들어서 시범 태그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 CSS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이 div 태그가 있죠. 이 div 태그 안에 어떤 값을 줘보도록 할 거예요. div 태그, 태그 선택자 중괄호 열고 닫고에 폰트 사이즈를 저희가 40픽셀로 줄게요. 그러면 저희는 div 태그에 지금 폰트 사이즈를 줬는데 그 안에 있던 p 태그의 폰트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div 태그 안에 있는 자식 요소는 상위 요소의 값을 상속받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렇고요. 예외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p 태그 안에 똑같이 폰트 사이즈 20픽셀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자식 요소의 위에 상위에 상속받았던 이 성질에 똑같은 값을 이렇게 똑같은 특성의 값을 다시 다른 값을 주게 되면 자식 요소는 그 값을 덮어 씌워요. 즉 자식 요소는 이 p 태그는 이 div 태그의 폰트 사이즈 40픽셀이라는 값을 상속받았지만 상속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성질의 값을 주게 되면 자식 요소의 값이 먼저 우선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p 태그에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먼저 주도록 할게요. 옐로우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지금 나와 있는 20픽셀의 값이 사실은 40픽셀을 먼저 상속받은 다음에 다시 p 태그에서 20픽셀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CSS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재밌는 점은 CSS는 아래에 또다시 p 태그 같은 선택자를 주게 되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 이번엔 한 30픽셀 줘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면 위에도 같은 p 태그에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줬고 아래도 같은 p 태그를 선택해서 폰트 사이즈를 주게 되면 30픽셀 주도록 할게요. 짜잔. 네. 또 부모 요소의 값이 우선되고 그 밑에 자식 요소가 있죠. 이 자식 요소의 값은 또다시 아래에 있는 것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CSS는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요. 요 개념들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안에 있는 CSS 코드를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CSS를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왼쪽에 p 태그에 바로 태그 자체의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 치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폰트 사이즈 40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 4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그대로 이제 태그 안에서 스타일이 먹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잘 사용해서 앞으로 CSS를 적용해 나가면 되고요. 지금 CSS는 이렇게 태그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라는 점, 그리고 CSS는 자식 요소가 부모의 요소를 상속받아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값을 유지한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